자, 6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기가 안 좋으니 일자리가 씨가 많으네요. 직장 그만두고 나갔던 사람들 지금도 놀고 있습니다. 라는 영상의 단일 댓글입니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매번 하는 말이에요. 네.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식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붕어 형 좀 그만 얘기해라. 네가 얘기 안 해도 다 안다.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해 들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자극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일단 경기가 안 좋은 건 팩트니까. 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라 많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대다수는 서민과 중산층이니까. 특히 서민들이 돈 없죠. 서민들은 어때요? 가지고 있는 돈이 적고 버는 돈이 작으면 지금 이렇다 대비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조금이라도 안 좋아지면 항상 대비 세게 입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돈 많은 사람들은 제 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 알아서 잘 하시니까. 서민들은 좀 다르죠. 서민들은 지금 당장 위기죠. 예. 내년을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난 지금 돈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어떡하냐?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으니까 발생하는 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가 안 좋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뭔가 이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왜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 대한민국이 이 전체적 문제인데 일단 현금 유동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현금 자산이 없고 죄다 부동산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는 올라가는데 당장 쓸 돈이 없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이 묶여 있어요. 부동산이 그렇다고 해서 내놓으면 당장 팔리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막상 거래가 잘 된다고 하지만 막상 부동산 가보면요. 몇 달째 걸려있는 집 많습니다. 아파트 많아요. 거래가 잘 된다는 건 목 좋은 아파트에 한해서입니다. 전국의 모든 아파트가 다 내놓으면 다 바로 거래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생각해봐. 지금 아파트 비싸잖아.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살려면 누군가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이 심하잖아. 그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대출 못 받을 것 같으면. 지금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리고 지금 요즘에 제조업 산정이 안 좋죠, 우리나라가. 예. 대기업 전반적으로 안 좋죠. 그나마 반도체만 좀 가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죽쓰고 있어요. 그나마 잘 나갔던, 석유, 화학, 철강 쪽도 이제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그동안 경기를 크게 안 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경기를 많이 탑니다. 많이 꺾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이 안 좋아. 자, 이 말은 뭐예요? 이제 기업에서 사람을 많이 채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사람 많이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취업률이 좋겠죠. 앞으로 좋은 회사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업은 예전처럼 돈을 많이 못 버니까 옛날처럼 인력 투자를 못 하겠죠. 네. 옛날처럼 사람 많이 뽑아가 쓰는 것보다는 좀 일 좀 하는 사람, 똘똘한 사람, 경력자 쓰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 채용보다는 수시 채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는 사람들이 눈을 맞춰서 중소기업을 이제 다들 이제 문을 두드리겠는데 중소기업도 예전처럼 허들이 낮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무조건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중이 떠중이 다 받아준 시절이 있었죠. 그땐 경기가 좋았을 때, 경기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중소기업 관심 안 가질 때, 그때는 지원자가 없다 보니까 아무나 다 받아줬던 건 사실이야. 근데 지금은 달라. 지금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일 좀 잘하고 경력 있는 사람 더 쓰겠죠.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중소기업도 요즘에는 경력을 좀 따집니다. 여러분 중소기업 채용고 보시면 우대상 적혀있는 거 보시면 뭐라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 관련 업종 경력자 우대 아니면 관련 자격증 소개자 우대.
그 말은 뭐냐면요. 그런 사람 뽑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관련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없고 관련 자격증이 없으면 안 뽑아준다는 겁니다. 원래 중소기업의 장점은 그런 거예요. 특별한 스펙이 없어도 성실함 같은 거 어필하면 일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무스펙이면 사실 중소기업 들어가기 힘들어. 누가 백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면. 그리고 중소기업도 요즘에 사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많이 없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람 뽑으려면 누가 나가서 이제 공백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이 바빠가지고 일설이 필요할 때 그런 경우인데 지금 일이 바쁜 공장도 별로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좀 나이가 차신 분들도 요즘에 회사가 잘 안 돌아가니까 좀 불만 느껴가지고 다른 곳에 이직하고 싶지만 이직 자리가 없잖아. 그래서 계속 붙어 있습니다, 이게. 회사 일 없다는 거 알고도 계속 남아있어. 왜냐? 다른 데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이직 자리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아무리 경력이 있어도 있잖아요. 나가면요. 소가 빨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몸값을 올려받을 수도 없어요. 예. 경력자도 이 정도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초짜는 더 심하겠죠, 이게. 왜 중소기업 요즘에 초짜를 안 뽑냐면요. 그런 초짜 관련 일을 외국인 노동자가 도맡아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초짜를 쓸 이유가 없어요, 이게. 거기다 한국 사람들 까다롭다는 거 아니까, 바라는 거 많은 거 아니니까 잘 안 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을 절대 우습게 보지 못할 겁니다. 네. 절대 만만해 보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제 이런 말 했죠. 중소기업은 일손 딸린 일 많다. 그래서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찾아보면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확실히. 예전만큼은. 왜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받아줘야 됩니까? 뭐 중소기업은 가리고 따지면 안 돼? 근데 지금의 중소기업은 가리고 따집니다. 왜냐? 지원자가 많으니까. 입장이 좀 달라졌어요. 예전같이 이제 경기가 좋아서 일자리가 많을 때는 중소기업 일이 바쁜데 사람이 필요한데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아무나 다 받아줬는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일이 없는데 지원자는 많아요. 아쉬운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럼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 뽑아서 쓰면 되잖아. 굳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 뽑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회사에 뭔가 불만이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남아 계셔야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 특히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버티셔야 됩니다. 예. 특히 처자식 있는 분들은 어떻게 버텨야 됩니다. 예. 버텨야 됩니다.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죠. 나이 많아서 나가면 진짜 낙동가 오래 해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기업들이 뭐 신생 사업과 투자는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면 관련 업종에 사람 뽑아야 되는데 관련 업종은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뭐 그냥 기존에 남아있던 직원도 유지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조업 종사자들은 이제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잔업 특허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월급이 많이 줄어듭니다. 월급이. 생산직도 있잖아요. 잔업 특허 안 하면 월급이 정말 적어요. 대기업도 잔업 특허 안 하면 월급이 2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예.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퇴근하고 나서 밖에 나가 술 먹고 하겠습니까? 안 먹겠죠, 이게. 그래서 요즘에 공단 가보면 식당이나 술집 같은 데 뭐 조용해요. 조용해. 장사가 안 돼.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제 일 끝나고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야 뭐 일 끝나고 뭐 술 마시고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게. 그 자영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돈을 안 쓰다 보니까. 그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또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도 지금보다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다 시급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사람도 내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이게. 예, 올해까지 어떻게 일했지만 내년에는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거야. 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죠. 아르바이트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올해는 어떻게 버텼지만 내년에는 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진짜로. 왜냐? 우리 일하는 그 업장에서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럼 뭐 3명 일하고 있다? 한 명 날라가겠죠, 이게.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힘없고 빽 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이 가장 피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서민이야.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객관적 서민이면 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비의 중요성. 객관적으로 뭐 물려받을 거 없고 잘난 거 없고 돈 잘 버는 거 아니라면 그냥 닥치고 돈 모으고 뭐 해볼 생각 하지 말고 대출 같은 거 받을 생각 하지 말고 메타인지에서 받는 월급 알뜰하게 모으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라. 이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제 방송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거의 한 6년 전부터 했습니다. 6, 7년 전부터. 네, 오래 보신 분들은 알 거야. 그 말을 들었던 분들 그나마 괜찮을 거야. 그 말 듣고 이제 월급 좀 아끼고 돈을 모으고 했던 분들은 목돈이 쌓이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만 할 겁니다. 그분은 적게 썼기 때문에 물가 올라도 버틸만해.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준비를 했지 다른 사람은 준비를 안 했다는 거야. 자, 제 방송에 그래도 제 얘기 듣고 메탄지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목돈 만들고 그래도 버틸만한 준비를 하신 분들 좀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해서 나랑 같은 시장에 다니는 옆 동료가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죠. 나는 그렇게 준비를 했지만 같이 일하는 옆 동료는 돈 함부로 써가지고 돈이 없어요. 이게. 입장이 달라 이게.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그런 힘든 여정을 버틸 만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낙오한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내년에. 버티지 못한 사람들. 네.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가지고 일을 할 수 없어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버티지 못한 사람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예, 준비의 중요성, 메탄지의 중요성, 그리고 돈 관리, 씀씀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랄게요. 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돈 관리 잘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돈을 객관적으로 정말 많이 못 벌면 관리라도 잘하셔야 돼요. 예. 딱 필요한 만큼만 쓰고 돈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 못한다면 앞으로 미래가 많이 험난하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언제라도 있습니다. 단지 최저시급 받아서 짜증나는 거죠. 자본주의의 상대적인 박탈감, 기타 등등이라고 적었습니다. 일자리는 제가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내용을 살짝 바꿀게요. 지금은 그런 일자리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계약직, 임시직만 많고. 네. 여기 추가시킬게요. 이거 그전에 했던 것 같아. 자, 일자리는 있는데요. 확실히 달라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숫자 볼 게 아니라 일자리 질을 보셔야 돼, 질. 그러니까 일자리 양이 좀 줄긴 했습니다. 확실히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용 공고가 만약에 한 10,000개 나왔으면 지금은 한 5,000개 정도 나와. 많이 줄였어. 숫자 뭔가 많은 것 같지만 이걸 지역으로 세분화시키면 많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지금 뭐 대구 사는데 서울 쪽에 있는 회사에 지원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는 지역으로 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막상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습니다. 보통 생각해봐. 내가 인천 살더라도 내가 인천 미추홀구 사는데 뭐 저기 강화군 같은데 그 진행할 수 없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거 썰 끝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는 인근 지역에서 일을 구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을 한정하면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진짜로. 물론 일을 구하려면 장소를 가지 않아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보통은 우리가 출근 거리를 한 1시간 안쪽으로 잡는다 치면 그 안쪽에 직장 구했을 경우 생각보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요. 일단 일자리 질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일단 정규직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많이 줄었습니다. 정규직.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원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정규직 원하는데 일단 사무직 같은 데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 말씀드리면 계약직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계약직. 예, 서울의 사무직 구하는 분들 알 거예요. 요즘에 정규직 자리가 정말 작아졌습니다.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사무직은. 예. 보통 서울은 오피스가 많잖아요. 사무직이 많잖아. 근데 이 사무직이 계약직 임시직이 많아졌습니다. 아니면 인턴직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고용이 부양되지 않는 일정 기간만 일하고 나가야 되는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 급할 땐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불안한 일자리죠. 그런 일자리가 많아졌어요. 진짜 많아졌어. 물론 내가 아쉬운데도 그런 일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저시급 받아서 짜증나는 게 아니라 최저시급 받고 일할 수 있어. 일할 수 있다니까. 단지 그런 거지. 뭐 처음에 최저시급 받더라도 정규직 되고 나서 나중에 임금 오른다 보장 있으면 뭐 처음에 최저시급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뭐 처음에 최저시급 받고 일해도 뭐 1년 뒤에 뭐 정규직 심사 정규직 돼가지고 뭐 그리고 좋아지면 까짓 거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보장이 없으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이건 제조업도 마찬가지. 제조업도 이제 옛날에는 정규직 뽑았는데 요즘은 어떻게 뽑냐면요. 옛날에는 정기 공채로 정규직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 버티면 정직되는 겁니다. 정직되는 순간 웬만하면 잘 안 잘립니다. 자기 발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조건을 놔요. 뭐 2년, 그러니까 1년 계약제가 나와서 1년 계약 심사 후 뭐 정규직 가능 이렇게 조건을 하느라 희망 고무시키는 거죠.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조업도. 옛날에는 그냥 뭐 한 6개월 버티면 정직 달아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년 뭐 계약직 기간 심사 후 뭐 정규직 전환 이런 조건을 다나요. 그러면 사실 정규직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이게 정말 희박합니다. 네. 그런 조건을 다는 회사도 많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최저시급 받기 때문에 뭐 일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한 군데 정착해서 정부 치고 고용 불안 없이 일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일이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뭐냐면 어떻게 일은 구했는데 이제 기한이 정해진 일이다 보니까 또 일 끝나면 또 다른 자리 구해야 되네. 또 일 구하는데 몇 달 더 놀겠네. 이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특히 사무직은 이게 더 심해. 사무직은 특히 여자분들은 이 걱정이 많을 거예요. 여자분들은 이제 일을 구해도 계약직이니까 이 계약직 하면 뭐 돈은 벌지만 사실 계약직을 일하면서 돈을 많이 주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일하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계약직을 하더라도 최대 계약기 1년이지 그 전에 짤 수도 있습니다. 예. 계약 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1년 다 채우는 게 아니에요. 최대 기간 1년이라는 거지. 뭐 1년 안에 뭐 일이 없다거나 내가 일을 못해 실수해 그러면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이게. 정규직 확실히 다릅니다. 계약직은. 생산직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직도 계약직 일하잖아요. 내 공장의 라인의 물량이 감소해. 그럼 다음 날부터 오지 말라고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해. 죄송한데 여기 라인에 일 없으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그런 공장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아니면 내가 일을 하는데 분량이 많이 남아. 그러면 있잖아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일할 거면 오늘까지만 하고 나오지 마. 이렇게 통보해버리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진짜로. 공장 다녀본 사람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약직이 그런 거예요. 계약직이 그냥 뭐 1년 계약하면 1년 동안 쭉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사고 없이 일했을 때 1년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근데 뭐 공장의 물량이 감소한다거나 내가 회사에서 뭐 사고 친다, 다치면 얄짤없이 내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계약직 분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혹시나 실수하면 어떡하지? 눈밖에 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일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일자리 수도 감소했지만 일자리 정규직 그런 관련 일도 감소했습니다.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 언제든지 잘려도 문제되지 않는. 오늘 출근했지만 내일 일하고 나서 다음에 나오지 말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그런 일자리만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없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있는데 정말 그래도 정부 측의 일하는 일자리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일자리가 더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뭐 정규직이 보장되지 않는 뭐 계약직, 파견직, 임시직 이런 일자리가 많아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 많아질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예. 회사가 여유가 있고 뭐 돈을 잘 벌고 그러면 뭐 정말 정규직 사람 뽑겠죠. 근데 또 그렇게 하면 지원자가 미어 터질 겁니다. 장난컨대. 예. 정규직이 보장된 일자리면 앞으로 지원자가 엄청 많을 거야 이게. 중소기업을 하더라도. 예.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더라도 정규직이 보장된 사무직은요 지원자가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명 뽑는데. 월급도 많잖아 이게. 그만큼 정규직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리가 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직장 그만두면 재취업하기 힘드니까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게 아니면 웬만하면 각자의 직장에서 남아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